20대, 30대 때 충분한 경험과 실행을 하고 뭐 실패를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했던 경험이 있는 거는 오케이. 근데 내 돈 놀기만 했고 먹기만 했고 쓰기만 했고 가본 곳이라고는 휴양지밖에 없다. 경험이란 이름을 붙여서 엄청 이제 돈을 써대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다. 너무 꼰대인가요? 세계 10대 부장인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버핏식 사고 방식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밥 한 끼를 10만 원짜리를 먹으면 버핏은 10만 원짜리를 절대 먹지 않는데요. 차라리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네. 9만 원은 주식을 산다. 9만 원이 5년 뒤에는 90만 원 아니면 9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되게 맞는 말이고 요즘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소비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소비에다가 의미를 막 부여해서 돈을 쓰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었고 생각을 해보면 왜 신이 우리를 어렸을 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젊음을 주고 나중엔 늙어서 죽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늙었을 때 쓸 돈을 벌어라.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걸 20대, 30대는 몰라요. 그리고 20대, 30대 그 얘기를 하면 꼰대. 올 것 같지도 않고 내일 모레 죽으면 내 인생 끝인데 무슨 70대, 60대, 80대 때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내일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휴가를 또 열심히 놀아줘야 또 열심히 일할 또 원동력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을 바싹 벌고 모으고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 수 있는 20대, 30대 때 기간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뭔가 준비해야 되는 한 40대가 오면 아이들도 커서 돈 들어갈 때 많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없고 40대 초반부터 뭐 정년퇴직이라 희망퇴직 받고 맞아요. 그럼 위기가 오고 나 늦은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20, 30대에 속해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험이라고 하면은 뭐 해외에 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온다거나 좋은 호텔이나 좋은 식당에 가서 그런 문화를 경험하는 약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도 정신없이 돈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돈 쓰는 것이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약간 좀 바보 같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확장하고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맛있는 거 가서 먹게 하는 경험, 뭐 어디 휴양지 가서 놀게 해주는 경험, 돈 쓰는 경험만 잔뜩 하면 결국은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좀 좋게 작용되지 않을까? 왜냐면 써본 사람이 이제 또 벌 줄도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얘기예요. 모아야 되는 시점이 인간한테는 반드시 있거든요. 20대, 30대 때 충분한 경험과 실행을 하고 뭐 실패를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했던 경험이 있는 거는 오케이. 근데 내 돈 놀기만 했고 먹기만 했고 쓰기만 했고 가본 곳이라고는 휴양지밖에 없다.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결국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 지금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처럼 평균 수명이 막 40대 중반이야. 조선시대처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짜 까딱 잘못해서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 아시죠? 그럼 저 지금부터도 50년 살아야 되거든요. 50년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40년은 제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때 했던 경제활동으로 뒤에 있는 나머지 5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20대, 30대 때는 몰라요. 왜냐면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내 인생은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경험이란 이름을 붙여서 엄청 이제 돈을 써대죠. 근데 확실히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 지금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20대, 30대 기차는 천천히 가지만 40대부터 가면 급행열차가 된다. 눈 떴다 가면 1년이 가고 눈 떴다 가면 10년이 가더라. 그러니 천천히 열차가 떠나고 있을 때 최대한 투자 여력을 모으고 경험은 나중에 소비할 수 있을 때 해도 되니 그런 소비는 지금은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거를 배워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방자님은 언제부터 좀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셨어요? 전 30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고 저도 정신없이 돈을 썼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인 30대 초반에 무섭더라고요. 내가 돈을 40대 이후에도 이렇게 벌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까딱 재수없으면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50대까지 일하면 나머지 30년, 40년은 뭘로 쓰고 살지?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진짜 70대가 됐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뭘로 살아야 돼요? 벌어오는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도 막 마음이 바빠지죠. 열심히 더 살아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20대 초반, 30대 초반부터 소비를 줄이고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20대, 30대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과 경제 뭐 중요한 건 너무 잘 아는데 세상이 너무 돈 하는 시대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약간 낭만이 없어진 잘 모르는 분야라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초, 중, 고를 경제 교육이나 이런 게 너무 없이 그냥 20살이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취직해야 된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월급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보니까 다 돈 거리는 것 같고 뭐지? 내가 여기 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젊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써보는 것도 경험을 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놀았다. 특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행해보고 이뤄가는 연습은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그거보다 좀 여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지금 40대 초반인 10년 동안 정말 여행도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고 돈 쓰는 경험에 대한 추억도 한 번 없이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휴양지의 여행을 최근에 처음 가봤어요. 10년 만에요? 10년 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진짜요? 치열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휴양지를 가니까 정말 휴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20대, 30대 젊고 반짝반짝 빛날 때 여기에 놀러 간다고 한들 이렇게 좋을까? 휴양은요, 정말 휴양이 필요할 때 휴양을 해야 되는 거고 20대, 30대 때는 최대한 내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거라든지 경제적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제 지금까지 많이 썼잖아요? 많이 놀았잖아요? 많이 즐겼잖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시간을 줘야 된다. 왜냐면 40대만 돼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50대가 되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여력을 위해서 가장 생기발랄하고 에너지가 있을 때 모든 투자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돈 쓰고 적당히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치열하게 좀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안타까운데 적당히 살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30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40대부터 인생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5년 전에도 제가 이거 해보라고 얘기했고 3년 전에도 이렇게 해서 이거 부업해보라고 얘기했고 1년 전에 만났을 때도 투자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지금 와서 불안하고 막막하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러는 거 보면 제가 또 얘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근데 1년 뒤에 만나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사람들은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당장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제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책을 읽고 영상을 충분히 보면서 나랑 좀 맞는 게 뭐가 있나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나랑 이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작은 규모로 한번 해보는 거죠. 도전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이거 나랑 맞지 않는다? 이거 돈이 되네? 여기서 성과가 났다면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키워가고, 조금 더 이제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늘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 결국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가 또 그대로 보고 학습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그것도 무서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방식을 선택해버리면 내 자녀가 보고 그걸 그대로 학습해서 내 자녀 또한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찔하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러면은 기가 차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데 깨닫기 위해서는 현재 점검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나 35이고 직장생활 5년 했고 오늘까지 내가 얼마의 돈을 모아놨고 어떤 투자를 했고 얼마의 돈을 벌었고 앞으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지에 대한 단순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아마 정신이 번쩍 들걸요?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이제 빚이 1억이 생기면서 나 이거 갚아야겠다. 나 돈 얼마 있지? 뭐야 하나도 없네? 직장생활을 8년을 했는데? 뭐지 나 어떻게 이렇게 산 거지? 그럼 이렇게 살면 40에도 똑같겠네? 50에도 똑같겠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가계부 쓰는 거밖에 없었어요. 좀 체계적으로 돈을 한번 써보자. 돈을 다 갚고 이 과정에서 나도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주식을 좀 해보자. 이건 나랑 안 맞네? 일반 부동산? 이게 되나? 모르겠다. 아, 그럼 나는 이걸 해볼까? 경매. 너무 재밌다. 잘 맞는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성과를 내보자. 성과가 나네? 계속 이대로 끌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확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깨달으시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네. 이번 생은 망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1억 있는 거예요. 애 둘에다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면 재성 완전 망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망했다는 아니죠. 저는 지금 한 종잣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망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걸 뭐에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망한 거죠. 돈이 통장에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3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옆에서 그냥 냅두는 거지 그게 3억이라고 생각해봐요. 더 위험해요. 옆에서 뭐라고 하면 글로 가 있고 뭐라고 하면 글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있을 때 지금부터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3천만 원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해서 네. 좀 더 모았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모으는 기간 동안 뭐 할 거예요? 모으는 건 디폴트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 나 직장 다니면서 적금 들어 돈 열심히 모으고 있지. 그거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 먹죠. 숨 쉬죠. 물 마시죠. 그것처럼 그냥 돈을 원래 모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앞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나 그럼 지금 돈 모으고 있는데 나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그런 노력 뭘 해요? 당자님 유튜브 챙겨.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지금 5천만 원으로 가는 중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5천만 원으로 가는 중을 빨리 땡겨야죠. 2년 뒤로 봤다. 그러면 6개월 뒤로 만들어요. 6개월 뒤에 하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 달에 3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피디님 월급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정도 하루에 얼마 써야 돼요? 돈을 아예 쓰면 안 되는데. 그쵸. 안 써봐야죠. 커피 한번 참아보는 경험 해보는 거죠. 친구들이랑 약속을 취소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을 미뤄보는, 안 가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럼 또 그럴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숨 막히게, 답답하게. 맞아요. 진짜 미안한데 그렇게 살아야지 아까 얘기했던 40대 이후에 인생 난이도를 떨어뜨려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결국은 내 생명과 바꾼 그 소중한 시간에 벌었던 그 돈을 남아있게끔 만들어요. 당자님은 처음에 그 경매가 좀 맞으셔서 시작했다 하셨잖아요. 경매는 얼마로 시작하셨던? 그때 이제 돈이 6천만 원으로 했죠. 저는 이제 6천만 원까지 갈 때 계속 공부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돈 모으는 건 디폴트다. 숨도 쉬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투자 공부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건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꼰대인가요? 근데 지금 좀 시작하면은 40대부터 진짜 훨씬 편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아까 3천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경매는 일단 모자랄 것 같고 그럼 그 전에 3천만 원으로도 좀 이렇게 시도해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잘했던 거. 제가 성과가 났던 거. 저는 한 1,000만 원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에서 숙소 한번 돌려보는 거. 월급의 최소한 60%? 70%는 모은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100에서 150만 원을 벌고 순수익으로 나 직장도 다니고 에어비앤비도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 생겼으니까 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5천만 원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5천만 원에 그러면 도달하는 지점이 2년 뒤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뒤에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 방금 얘기했던 경매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100에서 150만 원이 나가요? 당연하죠. 제가 숙박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너무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랬고. 저한테 이렇게 에어비앤비 배워서 하시는 분이 1,800명이 넘어요. 1,800분이 다 그 숙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사실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 지금 한 1,800명 정도가 제 커뮤니티에서 머물면서 얘기하고 있고, 약간의 노력만 해도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고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 작가 그랬잖아요. 적당히 살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하면 적당히 살게 돼요. 그 되게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순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은 요즘 20대, 30대 되게 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20대, 30대는 축복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왜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굶어본 적 있습니까? 굶어본 적은 없죠. 전 굶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절실한 간절함? 약간 이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걸 아둥바둥 산다라고 인지하는 것 같고, 저렇게 또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열심히 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팍 치고 올라가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렌 버핏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려고 왔다가 네. 오히려 제 머리가 깨지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왜요? 아니 피디님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20대 후반에 3천만 원이면 성공한 인생이죠. 전 그때 300만 원도 없었는데. 근데 아까 망했다. 근데 한편으로 안타깝죠. 왜냐면 3천만 원만 모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잖아요.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요. 그럼 돈한테 미안해지지 않아요? 통장에서 울고 있는데 돈한테. 주인님 저 좀 어떻게 키워주세요. 근데 주인님은 능력이 없어. 그냥 통장에서 자고 있거라. 아이야 미안하다. 나중에 만나자. 약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는? 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했던 만큼만 다 정확하게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까 3천만 원 정도라서 당자님은 그때 에어비앤비를 시작해서 종잣돈을 모았다 하셨잖아요.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뭐 책도 너무 많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다 알려주고, 그리고 뭐 제 영상만 봐도 너무나도 뭐 배울 수 있고 너무나도 정보가 많죠. 그리고 제가 12월 23일날 무료 라이브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오시면 너무 좋죠. 최근 에어비앤비 이슈, 그리고 하는 방법,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담았으니까 들어보시면 피디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맨날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2월 언제라고 하셨죠? 12월 23일이고 네. 제가 고정 댓글에 무료 라이브 신청하는 거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네. 신청하셔서 꼭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내년 목표를 5천만 원 만들기를 좀 해보면 좋겠네요. 제가 말했죠. 그건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요? 네. 그때 경매 투자를 하는 걸 목표로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빠르게 에어비앤비 하나 세팅해서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 경매 공부를 하셔야죠. 바빠지죠. 약간 정신이 들죠. 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통장이 슬퍼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진짜 6월 달에는 저도 경매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럼 저는 네. 피디님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그럼 26년도에 목표와 계획은 뭐예요? 방금 나왔던 건데요. 이거예요? 네. 아니죠. 세부적인 계획 중에 투자 또는 경제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26년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나는 이만큼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세부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되게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6년도에는요, 통장에 1억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럼 더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2030년도에는 10억이 됩니다. 10억이요? 돈은요, 내가 딱 계산한 것만큼 그 공식에 의해서 커지지 않아요.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끌고 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고 목표랑 계획이 없어요. 그럼 뭐 그냥 지금 한 잔 커피가 나한테 소중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서 마시는 술이 내 인생의 달콤함이고, 내일 모레 놀러 가는 여행이 충전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장 내년에 5천만 원 6월까지 만들려고 생각하면 그 여행이 가집니까? 이렇게 플랜 세우면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료 라이브도 듣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
해보도록. 연락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25년도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의 26년도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혹시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점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라도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목표와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